그 두려움에 마비된 상태로 행동하지를 못해. 유타도 보면은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게 되면 리카가 튀어나와서 위협이 된 대상을 해치는 삶을 살게 됐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결국 자기 안에 있었던 힘이 리카의 힘이었던 거예요. 유타는 그걸 모르고 리카에게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그 힘이 뭐예요?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리카가 아니라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유타가 투사에서 벗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애니어션입니다. 오늘은 주술회전 제로의 주인공이자 3열회유 편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오코츠 유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인 게 겉으로 보기엔 좀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는 찐따캐지만 사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이번 3열회유 편에서는 좀 퇴폐 섹시한 모습으로 나오면서 등장하자마자 이타도리 유지를 발라버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반전 매력과 성장 과정을 애니어그램으로 분석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는 말해줘야 될 것 같은 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 만화책은 취급 안 합니다. 전 애니만 보기 때문에 3열회유 편 5, 6화 정도인가? 까지의 유타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코츠 유타는 애니어그램에서도 로열리스트, 충성가인 6번 유형에 해당합니다. 6번은 안전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지만 동시에 내면의 끝없는 불안과 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형입니다. 유타가 주술회전 제로에서 첫 등장한 상태를 보면은 리카라는 특급 주령 때문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심지어는 자살 시도까지 한 걸로 보였죠.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태로 등장하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6번 유형의 핵심 동기가 무엇이냐? 안전과 확실성에 대한 욕구예요. 6번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따라야 할 강력한 리더나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집단을 찾게 돼요. 왜냐? 항상 생명이 위협되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가오는 불안으로부터, 내가 느끼고 있는 불안으로부터 보호해줄 누군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긴장된 모습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많아요. 애니어그램의 거장인 리소와 허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6번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권위나 시스템, 그리고 관계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6번 유형들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가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이 뭐냐? 두려움이라고 하면 단순히 달달 떠는 모습만을 이미지화하기 쉬운데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게 단순히 이런 얕은 의미의 두려움은 아닙니다.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것도 두려움의 일환일 수가 있고요. 결정을 보류하는 것도 두려움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적대감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6번은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불안이라는 감정과 동일시되고 가장 양면적이고 모순적인 모습,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동시에 품고 있는 아주 복잡한 유형이 바로 6번이에요. 6번 유형은 머리형의 중심, 머리형의 센터이거든요. 그래서 머리형답게 실용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주로 인지 기능으로 이 불안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객관성, 합리성, 공동체 중심, 안정성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6번들의 좀 중요한 특성이기도 한데요. 모든 일에 과한 불안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주술회전에 오기 전부터 유타는 매사 누구를 만나건 또 나 때문에 다치지 않을까? 사람들도 피하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었죠. 6번 유형들은 의심과 경계심이 매우 많습니다. 이 9가지 유형 중에서 제일 의심과 경계심이 많은 유형들이에요. 6번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타인의 의도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번이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만난 사람들을 신뢰하고 마음을 여는 일이 5번이 먼저 마음을 열고 감정적인 교류를 같이 나누자 7번이 먼저 야 그만 놀고 우리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자 하면서 잔소리하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고전에 왔을 때도 떠올려보면 처음부터 고조, 마키, 판다, 토게 이런 애들한테 마음을 확 열고 다가간 게 아니에요. 거리를 처음엔 두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유형이기도 해요. 유지는 어떻나요? 가자마자 그냥 베스트 프렌드예요. 유지는 상대적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더 감정적으로 연결되거나 쉽게 교감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일기에서 준페이랑 쉽게 친밀해진 것처럼요. 준페이 엄마랑도 잘 통했었잖아요. 유타는 어땠냐? 이노마키 토게랑 별로 말 안 해봤다는 이유로 되게 무서워해요. 사케? 이랬나? 그냥 부르는 건데 되게 과하게 긴장하는 듯 굳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죠? 6번은 긴장하는 모습을 늦출 수가 없다고. 이게 똑같이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이타도리 유지랑 정말 다른 점이에요. 비교해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유지는 반대로 사람 좋아하고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친밀하게 마음 열고 다가가는 2번처럼 보이거든요. 애니어그램의 또 다른 거장인 클라우디오 나란조는 뭐라고 말하냐면 6번이 편집증적인 성격과 회피적인 성격을 동시에 띈다고 설명해요. 불신감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타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계하고 의심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타인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어울리기에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애착을 맺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거를 계속 의심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6번들은 의심하고요.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 테스트하는 거 가지고 또 의심하고 판단해봐요. 신뢰하기 전까지 신뢰해도 진짜 괜찮은 건가? 계속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말하면 모순을 찾으려고 주의 깊게 면밀히 관찰을 한다던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위선적인 거 아니야 저 말?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하면서 사람들의 언행을 바라보고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보이냐면 나쁜 의도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예요. 신뢰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만들어낸 패착에 갇히게 되는 게 이게 6번들의 고착입니다. 그러니까 6번들이 어때요? 약속을 잘 지켜요. 책임감도 강해요. 근면성실해요. 준비성도 아주 좋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다 뭐냐면 안전함을 유지하려는 욕구,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해서 자신의 생존 전략에 갇힌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경계를 이렇게 늦추면 정말로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6번들에게는 항상 안정감과 안전함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특징, 충성심과 헌신이 이 6번들을 생성하는 또 다른 중요 키워드예요. 너무 재밌죠? 의심과 불신과 불확실성.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 충성적이고 헌신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별명이 로열리스트, 충성가잖아요.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신중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지만 일단 신뢰를 하잖아요. 누구보다 충성스럽고 헌신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6번이 있어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상징되는 12제자 중에 한 인물. 도마 있죠?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요? 저 만져봐도 돼요? 손가락 넣다 빼봐도 돼요? 100% 6번 유형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한 번 신뢰를 형성하잖아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에서도 가장 의심 많은 성도가 가장 열성적인 신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게토와의 전투에서 유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술계는 잘 모르겠어. 주술계는 잘 모르겠지만 나 자신이 스스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위해선 너를 죽여야만 해. 라고 본인 생각을 말하면서 결의를 다지는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단 말이에요. 언제 들어봤냐? 유타가 고전에 처음 온 날 한 대사랑 똑같아요. 유타가 고전에 처음 온 날 마키와 주령의 뱃속에 갇히잖아요. 부상당해서 마키가 쓰러지고 구출하려고 온 아이는 도와달라고 막 울고 있고 구조해야 될 아이가 살려달라고 하는 판국에 처음에 뭐라 그러냐? 난 못해. 자신감을 잃는 모습을 보여요. 그때 이제 마키가 너 그러면 주술권 좀 뭐하러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타가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 살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얻고 싶어 라고 말하고 주령을 퇴치합니다. 게토와의 전투에서도 뭐예요? 내가 살아도 된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주술고전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의 미래도 육체도 마음도 목숨도 전부 걸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시바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속바, 즉 순회를 통해서 주력 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게토를 처치하려고 하죠. 말 그대로 유타가 자신을 모두 내던진 헌신, 그러니까 동료들을 위해서, 이 고전을 위해서 보여주는 완전한 용기와 희생 정신인 거죠. 이 용기와 희생 정신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모습이 6번 유형들의 미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소와 허드슨이 말하는 6번 유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이게 6번들을 상징하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용기는 6번들의 핵심적인 미덕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6번한테 배워야 될 게 진정한 용기란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는 객기라고 하죠.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6번 유형의 주된 심리 방어 기제가 뭐냐면 투사거든요. 투사라는 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개념에서 나왔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동기나 욕망과 감정을 외부의 타인에게 떠넘기는 걸 말합니다. 6번은 특히 불안함을 유발하는 공격성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외부로 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6번들이 특히 더 세상을 위협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공격성이나 부정적 감정을 외부에 다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타도 보면은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게 되면 리카가 튀어나와서 위협이 된 대상을 해치는 삶을 살게 됐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결국 자기 안에 있었던 힘이 리카의 힘이었던 거예요. 유타는 그걸 모르고 리카에게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그 힘이 뭐예요? 유타가 리카한테 투사한 것뿐이고 사실은 유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인 거죠. 그래서 주술회전 제로 마지막에 사실은 자신이 리카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걸 알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방어기제인 투사를 깨닫고 성장하게 되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투사하고 있는 지점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진짜 감정과 두려움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리카가 아니라 리카를 잊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저주를 해가면서 리카를 붙들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유타가 투사에서 벗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거죠. 사실 유타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던 리카를 잃은 상실에 대처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투사를 걷어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유타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리카를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이었죠. 6번 유형들의 핵심 두려움,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점점 커지게 된 결과 리카에게 저주를 걸어 특급 주령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6번 유형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애착 대상인, 우리한테 필요한 타인을 잃는 경험은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사람들은 마치 부모를 잃고 남겨진 아이처럼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소중한 사람을 상실한다는 게 불안한 건 물론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괴로울수록 우리는 결국 이 질문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내가 모르는 나는 대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이 역할에게 기대고 있었던 걸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관계에서 자기를 투사함으로써 자신의 의미와 정체성을 얻으려 하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상실을 인정하고 외부에 쏟았던 에너지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기 위한 여정에서 다음 단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우리는 흔히 외로움이 너무 두려워서 차나 타인을 놓아보내지 못하고 관계에 집착하는데 자기를 억누르거나 매여있게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외로움 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미국 시인 메리 무어는 외로움의 가장 좋은 약은 고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와의 관계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고서는 자기 영혼을 치료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고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독이란 게 뭐냐? 우리가 온전히 자기 자신한테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고독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내 내면의 소리를 완전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융이 말했던 개성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고독이거든요. 고독으로 들어서기 위해선 나는 어떤 식으로 두려움에 빠져 나 자신과 내 삶의 여정에 회피하고 있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6번 유형은 양 옆에 있는 5번 유형이나 7번 유형의 날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타는 이 중에서도 5번 날개 6번, 즉 수호자의 특성을 보입니다. 6번 날개 5번이 어떤 사람들이냐? 7번 날개 6번들에 비해서 더 내향적이고 지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을 띱니다. 5번들의 특성이 뭐였어요? 전문화된 지식을 추구하는 거였잖아요. 전문화된 지식을 통해 안전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또 대체적으로 7번 날개 6번보다 5번 날개 6번들이 더 진지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소수의 깊은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타가 막 그렇게 넓은 인사라기보다는 소수의 주술고전 동료들과 더 깊은 관계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7번 날개 6번은 더 외향적이고 낙천적인 특성이 더 강한데 유타한테는 이런 특성이 더 상대적으로 약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죠. 또 이제 애니어그램에서는 하위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6번이라고 해도 다 같은 6번이 아니죠. 중심으로 생각하는 본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각각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도 유타는 부드럽고 친절한 자기보존 유형의 6번으로 보입니다. 자기보존의 6번은 좀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선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착을 맺은 상대와 떨어지기를 분리불안처럼 두려워하고 더 강력한 보호자, 애착 대상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남에게 친절한 것은 그 사람과 동맥을 맺어 저 사람들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들은 좀 드러나게 두려움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싸우지 않고 도피해서 달아나고 회피하는 습성을 더 많이 보이고요. 6번 유형의 3가지 하위 유형 중에서도 화난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고 자신보다 남들의 생각을 더 믿는 유형 중에 하나기도 해요. 가장 주저를 많이 하고 질문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정작 자기는 답을 하나도 하지 않아. 유타를 보면 자주 보이는 모습이 좀 부드럽고 친절한 모습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2번들인가? 왜 이렇게 남들을 잘 챙기지? 이렇게 6번이랑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이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2번은 이타도리 유지예요.
그러니까 아예 둘이 동기가 다르고 스탠스도 달라요. 감정적으로 빠르게 남들이랑 연결되고 상대의 고통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애정 중심의 2번 유형의 특성을 띠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핵심 동기는 사랑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싶다는 욕구예요. 관계에서 정서적 연결이 가장 중요하면 2번인데 겉으로 보이는 게 동일하다고 해도 제가 항상 말했죠. 그 내면의 동기를 보라고. 6번들은 동기가 아예 2번과 달라요. 6번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도와주는 건 뭐냐면 안전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는 기준, 또 믿을 수 있는 내 편이 필요하다 라는 동기로서 먼저 그렇게 친절하게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동기는 관계에 있어서 신뢰, 안정,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시돼요. 자기 버전의 6유형들이 두려움에 대처하는 전략이 뭐냐면 보호받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다정하게 행동함으로써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도망가고 싶어 하고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확신을 굉장히 얻고 싶어 하지만 제가 말했죠? 6번들은 모순적인 유형이라고. 자신이 의심하는 것조차 의심하는 아주 결단하고 행동하기가 어려운 유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버전 6유형은 자기의 힘과 권위,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기가 아주 어렵죠. 유타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6번이 어떻게 불건강한 상태에서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초기 유타는 좀 레벨 6, 7 정도의 불건강한 상태로 보이거든요. 극도의 불안과 자기 의심이 남아있고요. 하나도 자신감이 없어 보여. 자기의 생각을 그 누구보다 안 믿는 게 6번 유형이기도 해요. 세상도 불안하고 못 믿겠지만 그것보다 더 못 믿겠는 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죠. 그리고 타인에 대해 의존하는 동시에 불신해요. 그 두려움에 마비된 상태로 행동하지를 못해. 그런데 후반부 거기까지만 봐도 한 레벨 2, 3 정도의 건강한 상태로 보여요. 물론 다크서클은 많이 없어져서 잠을 많이 못 잔 것 같더라고요. 몸은 불건강할 수 있겠지만 뭐가 건강해 보이냐? 내면을 좀 신뢰하는 힘이 키워진 걸로 보인다. 그래서 용기와 그 어떤 집단에 대한 그리고 동료에 대한 충성심이 좀 균형을 맞춘 상태로 보인다. 고조라는 어떤 상징적인 되게 센 인물이 있으면 6번이 만약에 불건강했으면 이 고조의 그림자 밑에서 계속 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한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게 고조랑 계속 떨어져 있어요. 자립성을 어느 정도 키워나간 걸로도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6번에게 성장했다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냐?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6번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 9번 유형, 평화주의자의 특성을 띠거든요. 즉 9번들의 긍정적인 특성인 내면의 평화를 찾고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되게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지 않아요? 불안에 떠는 모습이 없어지고 좀 더 침착하고 여유롭고 수용적인 모습으로 저는 보였거든요. 유타의 성장 과정, 9번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좀 알맞다고 보여지고요. 처음에는 극도로 불안하고 나를 믿지 못했던 유타가 점차 나와 동료들을 신뢰하고 평온함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게 주스레전 제로와 타메라의 초반에 보였던 유타의 성장 과정의 모습이었다고 보입니다. 이걸 보시고 계시는 6번 유형분들이 있다면 유타를 비롯해서 한번 애니어그램 코치로서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유타 같은 6번 유형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6번은 너무 쉽게 외부의 타인이나 권위에 의존하는 법을 배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지를 않아요. 6번들은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행동을 가장 나중으로 미루기 때문에 행동을 통한 신뢰 구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6은 이런 말을 했죠. 목표는 아이디어로서만 중요할 뿐이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목표로 이끄는 실제 행동이며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목표다. 즉 6번들에게는 작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게 괜찮다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키워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번 유형의 핵심 두려움이 뭐냐? 지지와 안내 없이 혼자 남겨지는 것. 스스로 대처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게 이전에 유타에게는 리카를 잃는 것이었겠지만 지금은 고전의 동료들을 잃는 것.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유타에게 큰 두려움이 되겠죠. 아무튼 간에 제가 항상 말하는 거. 두려움을 반대로 뒤집으면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의 핵심 욕구가 된다는 겁니다. 6번들의 핵심 욕구가 뭐냐면 안전과 확실성 그리고 지지와 안내를 받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대를 통해 안정감을 얻는 순간은 유타의 핵심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애니어그램에서 허니비언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심리학자 카렌 허니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애니어그램의 유형 분류 방식입니다. 같은 허니비언 그룹으로 묶인 유형들은 우리 성격에서 가장 덜 발달된 부분이나 외면으로 드러나는 사회적인 대처 전략이 비슷합니다. 6번을 허니비언 그룹으로 분류했을 때 컴플라이언트, 순응형이거든요. 자아가 초자, 나가 사회적인 요구나 의무에 순응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카렌 호니는 수능형들을 사람들에게 향하는 유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야가 나 자신이 아닌 자꾸 외부로만 향할 때, 우리가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내 부모의 존재가 숨어 있는 걸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형식으로 부모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현실감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이 현실감이라는 게 외로움을 극복하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특히나 타인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빠져들기 쉬운 6번은 자기 존재를 관계로 회피하고 있는데 익숙해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융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개성화는 개인을 단순히 순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막아주며 따라서 집단성으로부터도 분리시킨다. 특히 6번에게는 아무것도 옆에 두지 않고 혼자 있는 고요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루틴에 넣는 게 꼭 필요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핸드폰도 잠시 어딘가에 놔두고 주변 사람도 아무 연결도 없는 곳에서 혼자 고독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6번들의 개성화에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 루틴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요, 문득 어느 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순간이 생길 거예요. 그때가 비로소 고독을 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지와 안내 없이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이 고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의 이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내가 의존하는데 이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의식에 더 많이 써야 합니다. 혼자 있는 일을, 침묵을 두려워한다면 참다운 자신을 발견하고 대면할 수가 없어요. 6번은 신경증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신경증적인 혼란을 가라앉히는 게 이 루틴의 목적입니다. 6번 유형의 내면 아이는 상처받고 두려워하면서 상호 의존 속에 웅크리고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 아이들의 존재를 회복하면 심리치료 효과가 증폭되거든요. 예수도 천국에 돌아가려면 아이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설파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내면 아이를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부터 고독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 내 내면 아이는 뭘 좋아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섀도우워크 저널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 나를 마주하고 내 내면 아이를 찾아갈 수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고요. 이걸 꾸준히 쓰다 보면 정말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 이거 그냥 오늘 바로 사세요. 오늘 바로 사셔서 나를 매일매일 마주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코츠 유타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6번 유형의 복잡하고 풍부한 내면 세계를 한번 탐험해 봤는데요. 유타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불확실성과 취약함을 견디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6번 유형을 단순히 불안이들로만 보는 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가장 두려움이 많은 6번 유형이 가장 용감한 유형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니까요. 6번만큼 신뢰할 수 있고 헌신적인 친구, 동료, 파트너는 없습니다. 6번들은 자신의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요. 6번의 경계심은 팀을 위험에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위험 요소를 감지하기도 하죠. 그리고 6번 유형이 보여주는 공동체로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여서 더 강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6번 유형 여러분, 여러분의 경계심과 신중함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여와 헌신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용기란 외면에서 찾는 게 아닌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이미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어요. 유타의 힘도 마찬가지로 리카가 아닌 자신 안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나도 나를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올린 섀도우워크 저널에 나온 질문들을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필수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